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변화, 바로 근육 감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힘이 없어지고 계단이 숨차고 옷이 헐렁해지는 경험을 혹시 이미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육은 70대, 80대에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근육을 되찾으신 분들의 생생한 경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힘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계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희망을 품게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는 일이 잦아집니다. 체중계 숫자는 전과 비슷한데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30세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60세가 지나면 그 속도가 더욱 빨라져서 매년 1%에서 2%씩 근육이 감소하게 되죠. 문제는 이런 변화가 너무나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없어진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되어 온 변화인 것이죠. 저희가 만난 한도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의 교직에서 은퇴하신 그분은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깜짝 놀랐습니다. 체중은 변함이 없었는데 평소 입던 셔츠 어깨 부분이 헐렁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집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숨이 차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감기 기운이 있나 생각하며 며칠 지켜보셨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몸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근육량이 정상 범위보다 상당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그제서야 자신이 느꼈던 여러 변화들이 모두 근육 감소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일상생활에 더 큰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지며 심지어 면역력까지 약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적절한 방법을 통해 근육을 다시 늘릴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순간부터 체계적으로 근육을 회복시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부분부터 개선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일상 속 작은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체중계 숫자만 보지 말고 거울 앞에서 어깨와 허벅지 라인을 살펴보세요. 옷맵시가 예전과 달라졌다면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일 수 있거든요. 또한 계단을 오를 때의 느낌도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평소보다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주 한 번씩 거울 앞에서 허벅지와 어깨 라인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계단이나 아파트 계단 2층 정도를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지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런 작은 점검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비상저장고와 같은 존재예요. 단백질과 포도당을 저장해 두었다가 몸이 필요로 할 때마다 꺼내어 사용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균형이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며 뼈의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당뇨 위험이 높아지며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기 쉬워지는 것이죠. 74세 전직 버스 기사이셨던 오상호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자신의 변화를 단순히 면역력이 약해진 것으로 생각하셨어요. 작은 감기에도 오래 끌고 피로감이 쉽게 가시지 않아서 종합 비타민도 챙겨 드시고 보약도 지어 드셨거든요. 하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체성분 검사를 받아보니 근육량이 동년배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였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근육이 부족하면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부족해져서 감염에 취약해진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근육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들면 당뇨 위험도 높아진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어요. 그분은 그제서야 자신이 겪었던 여러 증상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헬스장 트레이너분께서 근육은 몸의 연료 창고와 같다고 설명해 주신 말씀이 특히 인상 깊었다고 하셨어요. 창고가 작아지면 비축해 둘 수 있는 에너지도 줄어들고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할 여력도 부족해진다는 비유였거든요.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그분은 단순히 보약이나 영양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근육량을 늘려야만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체계적인 근육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줄어든 근육을 다시 채워 넣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단순히 운동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영양 공급, 특히 단백질 섭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적절한 휴식과 수면도 병행되어야 해요. 또한 꾸준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육을 지키고 늘리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지만 한번 체계를 잡고 나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근육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매주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허벅지 둘레를 확인해 보시거나 의자에서 천천히 10번 일어서기를 실천해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근육의 소멸을 막는 첫걸음이 됩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위해서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와 달리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 얼마만큼 어떤 형태로 먹느냐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 25g에서 30g 정도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량입니다. 이보다 많이 먹으면 나머지는 그냥 배출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버려요. 그래서 하루 필요량을 3끼에 나누어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68세의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계셨던 유지민님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근육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점심때 고기를 평소보다 많이 드셨어요. 삼겹살이나 갈비를 든든하게 먹으면 단백질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오후마다 더 피곤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양사와 상담을 받아보니 한 번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달걀과 두유를, 점심에는 적당량의 생선이나 두부를, 저녁에는 콩이나 견과류를 포함한 식사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하루 3번에 나누어 단백질을 섭취하기 시작한 지 2주 정도 지나자 오후에 쏟아지던 졸음도 줄어들고 소화 부담도 사라졌다고 하세요.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3개월 후에 나타났습니다. 꽃집에서 화분을 옮기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도 피로감이 덜했다는 거예요. 체성분 검사를 다시 받아보니 실제로 근육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먹는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몸소 경험하신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 과정을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혈액 속에 충분한 아미노산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일시적으로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높아지지만 금방 떨어져 버려요. 반면 조금씩 자주 먹으면 하루 종일 일정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 근육 합성에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소화효소의 분비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리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소화 부담도 줄이고 흡수율도 높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분할 섭취와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죠. 달걀, 생선, 두부, 그릭 요구르트 같은 음식들이 소화도 잘 되고 아미노산 구성도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하루 3끼에 골고루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휴대폰 알람을 설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단백질 챙기기 알람을 맞춰 두시면 깜빡 잊는 일 없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작은 알람 하나가 여러분의 근육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자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단백질하면 비싼 스테이크나 수입 보충제만 떠올리기 쉽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미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로부터 먹어온 전통 식재료들이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도 뛰어난 경우가 많아요. 황태, 청국장, 두부, 멸치, 고등어 같은 친숙한 음식들 말이죠. 이런 전통 단백질들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고르게 공급해 준다는 점입니다. 황태의 경우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가공되어 있어서 위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또한 발효 콩 제품인 청국장이나 된장은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이 더욱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변화합니다. 72세의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서민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들면서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예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피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체력이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영양사의 조언에 따라 전통 단백질로 식단을 바꿔보기로 하셨어요. 아침에는 무가당 그릭 요구르트에 발효 콩가루를 한 스푼 넣어 드시고 점심에는 두부를 이용한 요리를, 저녁에는 황태국이나 고등어 구이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확실히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셨어요.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고 사진관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예전만큼 다리가 붓지 않았다고 하세요. 무엇보다 점심 식사 후에 찾아오던 피로감이 크게 줄어들어서 오후 업무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3개월 후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근육량이 실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분은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 왜 조상들이 이런 음식들을 즐겨 먹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거죠. 전통 단백질의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황태는 국물로도 무침으로도 먹을 수 있고 두부는 찌개, 구이, 무침 등 여러 요리에 응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어서 질리지 않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이런 전통식품들은 단백질 외에도 다른 영양소들을 함께 제공합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황태에는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어요. 청국장에는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소플라본과 프로바이오틱스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 3회 정도 저녁 식사를 황태국, 청국장찌개, 고등어구이 중 하나로 정해서 돌아가며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소화 부담 없이 고품질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이나 간식으로 두부나 그릭 요구르트를 활용하시면 하루 단백질 필요량을 무리 없이 채울 수 있어요. 내일부터 아침 식탁에 무가당 요구르트 한 컵을 올려보세요. 여기에 발효 콩가루 한 스푼만 넣어도 하루를 시작하는 훌륭한 단백질 보충이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몇 달 후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올바른 식사와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면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 지났을 때부터 몸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되어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예전보다 수월해지는 정도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76세의 손주들을 돌보고 계시는 문성희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근육이 줄어들면서 6살, 8살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벅차게 느끼셨어요. 아이들이 안아달라고 하면 허리가 아프고 함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서 점점 소극적이 되어 가셨습니다. 영양사와 운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근육 강화 프로그램을 시작하셨어요. 아침에는 그릭 요구르트와 삶은 달걀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에는 두부나 생선 요리를, 저녁에는 렌틸콩을 넣은 스튜나 황태국을 드셨습니다.
여기에 하루 10분씩 아령을 이용한 간단한 근력 운동도 함께 하셨어요. 처음 2주 정도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지만 3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고 손주들과 놀다가도 예전만큼 빨리 지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는 8살 손주를 안아 올리는 것도 무리가 없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8주 후에 나타났습니다. 평소 숨이 차서 힘들어하던 아파트 계단 2층을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따라잡을 수도 있게 되었고 하루 종일 아이들과 놀아도 예전만큼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체성분 검사를 받아보니 실제로 근육량이 의미 있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분은 손주들 앞에서 당당해진 자신을 발견하셨다고 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뭔가 도움을 요청해도 나이를 핑계로 피하거나 미안해 하셨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다른 일들에도 더욱 적극적이 되었고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훨씬 활기차진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회복되면서 얻는 것은 단순한 체력 향상을 넘어섭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함께 돌아오거든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정신적으로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어요. 70대, 80대에도 적절한 자극과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면 근육량과 근력 모두 개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올바른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세요.